강지총 대표장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야,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어. 내가 목포에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이제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북한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 대한민국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제는 전주, 그리고 광주, 오늘은 드디어 김대중의 고향인 목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포에 왜 희망이 있냐 하면, 옛날에 과거에 기독당으로 내가 선거를 할 때에, 그때는 장경동, 장학일, 강은식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나 혼자 했을 때인데, 박수 세게 칠 준비해봐요. 이 바로 신안 목포에서 11%를 얻어서 11%. 그때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 있는 데가 극과 극이요, 김대중의 본거지인 바로 신안 목포, 여기서 이번에 한번 뒤집어 버리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은 왜 나쁜 놈이냐 하면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뭐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김대중은요, 원래 자기의 친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해서 김대중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을 낳은 그 친아버지는 원래 이름이 성이 제갈이요, 제갈. 그리고 그 남편이 죽으니까 김대중을 데리고 새로 시집을 온 거야. 새로 시집을 와도 김대중의 성은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새로 시집 온 그 집이 김씨요. 이거는 한번 뭐 거의 뒤로 수근수근 하는데, 만약에 경상도에서 박정희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요, 천국이 난리 났을 겁니다. 까발려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났자. 근데 좌파 종북주의자들이 하는 것은요, 전부 다 그냥 다 묻혀버려요. 그리고 김대중은 해방 전후에 남로당에 포섭된 남로당의 전라남도 지부장 청년 대표였습니다. 이것은 전주의 간첩 할아버지 99세 그 할아버지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하려면 날 하지 말고 이 할아버지를 고발하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김대중의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 이분은 북한에서 24년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난파되어서 내려올 때에, 그때에 부수상 홍명희가 임꺽정을 쓴 이 바로 홍명희가 부수상이에요. 북한에 간첩 교육이 다 끝난 뒤에 파송할 때 저녁에 만찬을 해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면서 특별히 이 할아버지를 뒷방으로 데려가더니, 너에게는 68년도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이 결정사항을 너에게 통보하겠다. 너는 남한의 간첩으로 가서 전라남북도의 도당위원장이 되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가 번쩍 설 일입니다. 이게 69년도의 일이에요. 너는 남한에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들어라. 이것이 간첩이 임무를 받은 임무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의 증인을 하나 들어보십시오.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이 할아버지 간첩 아직도 살아계세요. 99살이야. 이분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은 벌써 1946년도에 북한에게 매수된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간첩에게 임무를 부여할 때 너는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자수하여 자수간첩이 되었는데 김대중이 그때 국회의원 했었는데 그때 벌써 대통령 만들어라는 거야. 살살 세월이 바뀌어 김대중이가 어느 날 대통령 되는 날에 이 할아버지가 이제 끝났다. 이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날에 벌써 이 대한민국은 끝났다.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김대중이가 북한에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는요 말을 복잡해서 그러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겠다 그런 뜻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넘기면 돼요? 돼요? 내가 김경재 총재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김경재 총재라고 하는 원래 전라도에 이분은 김경재 총재는 미국에서 유학을 15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파트는 신학교까지 공부를 했어요. 김경재가. 이 김경재 총재한테 직접 들었고 지금도 김경재 총재 TV 유튜브가 있어. 유튜브 들어가 봐요. 그대로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딱 되자 자기를 부르더니 그때 이 사람이 미국에 김대중이가 피난이 있을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그래서 제1비서가 됐어요. 제1비서가. 그래서 자네 극비밀로 홍콩을 거쳐서 북경 거쳐서 북한에 특사로 한번 갔다 오라. 그래서 홍콩을 거쳐서 북한 거쳐서 이제 그 평양을 갔어요. 갔더니 뭐 북한 애들이 해주는 거 알죠? 이게 완전히 김대중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왜? 제1비서요. 그리고 김대중이가 특사로 비밀로 보냈기 때문에 김대중하고 똑같은 간첩인 줄을 이렇게 북한이 속은 거야. 속아서 김일성 시체한테 인사하러 가자. 그래서 이 김경재 총재가 거기는 못 가겠다. 왜? 벽에 하나라도 남한의 언론이 이걸 알면은 큰일 난다. 안 가겠다. 그러면 국립묘지를 가자. 그래서 국립묘지는 좋다. 북한의 국립묘지에 갔더니 어디다 세웠느냐? 광주 사태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의 비석 앞에 딱 세웠어요.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김경재 총재가. 그때 김경재 총재가 광주 사태도 이놈의 새끼들이 했구나. 속으로만 짐작하고 그 다음에는 보여주지 않아야 될 곳을 보여줬어요. 어디냐? 핵무기 공장을 보여준 거야.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는데 85% 완성이 됐다. 남한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 이 말을 딱 들었어요. 듣고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돌아온 뒤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정말 제가 못 볼 걸 봤습니다. 핵무기 공장이 85%가 완성이 됐는데 조금만 돈을 더 도와주면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북한한테 현찰은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줘도 생존에만 유지할 수 있도록 찔끔찔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김대중이가 화를 벌컥 내면서 자네는 국회로 나가! 국회로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박지원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그 보고를 이 김대중이가 김경재 총재한테 다 받았으면 북한한테 현금을 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김경재를 쫓아내고 대통령이 된 뒤에 호남에 있는 우파들이 있어요. 다야, 지도자를 다. 김경재, 한강호, 하나갑, 김옥두, 이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호남의 지도자, 그 사람들은 좌파가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내가요, 하나갑도 잘 알아요. 하나갑하고 만나서 포럼도 같이 해봤어요, 제가. 그 사람들은 우파예요. 그 다음에 한강옥 제가 알죠? 한강옥이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박근혜 때. 그래서 김대중이가 다 잘라버린 거야. 다 잘라서 이 사람들이 우파로 돌아온 사람들이 최고의 호남의 지도자,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김대중이가 이 사람들을 다 잘랐을까? 자기의 정치를 위하여 일생 희생했던 하나갑, 한광호, 김경재, 이 모든 사람을 왜 다 잘랐을까? 이게 벌써 북한으로 나라를 넘기겠다고 하는 예비 동작인 것입니다. 예비 동작. 결국은요, 그렇게 해서 평양에 가서 그 평양 회담하는데 공식적으로 준 공개된 돈이 5억 불이에요. 5억 불. 5억 불을 줬다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돈 준 것은요, 얼마를 줬냐? 50조를 줬어요. 50조 북한에게. 그리고 이 김대중 이놈은요, 지금 죽어서도 북한한테 돈을 넘기려고. 자, 수표 한번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왜 김대중이가 이게 나쁜 놈인지를 잘 보세요. 이것은 한국에서 미국의 은행으로 넘어온 현재 이 수표가 우리나라 돈으로 11조야. 11조. 얼마라고요? 11조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미국의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서부 동부 은행으로 들어왔는데, 은행에 근무하는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본교회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김남수 목사님한테.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지금 평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CIA한테 고발하라. 미국 CIA한테 고발했어요. 미국 CIA가 한국 국정원한테 지시를 했어요. 이 돈을 수사하라고. 그래서 한국 국정원이 수사에 나섰어요. 수사를 했더니 수사하는 국정원의 직원들을 전부 깜빵에다 집어넣어버렸어.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것도 깜빵에 집어넣는 죄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수사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고. 이 제목으로 국정원에 수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으니까 이제 재판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수표를 수사했느냐? 왜 수사 비용을 많이 썼느냐? 그때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증인을. 누가? 김대중의 친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어. 그러니까 나와야죠.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수표가 증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것이 맞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대중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맞습니다 그랬어. 이 수표가 김대중 아들의 이름으로 발행된 걸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월간 조선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력 언론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도해요 안 해요? 언론까지도 완전히 북한한테 지배당한 거야. 만약에 경상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자 보십시오. 전두환, 우리 종씨 전두환 너무 미워하지 마요. 전두환은요, 비자금 만들어도 2천억밖에 안 만들었어. 2천억이요. 노태우 비자금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구속시켰습니다. 2천억 비자금 만들었다고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문재인은 이 김대중은 구속해야 돼 안 해야 돼? 비교가 안 되잖아. 11조잖아 11조. 그런데도 어찌하여 전라도가 가만히 있냐 이 말이야.
이런 놈한테 속아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갈 지경까지 왔는데도 어찌 전라도가 가만히 있냐 이거야. 나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전라도여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 김대중이 간첩 노릇을 한 것은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호 여사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영부인이 북경을 70번 갔어요. 70번. 북경을.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요, 어디에 70번, 파리에 예술, 김건희 여사님은 원래 예술가예요. 예술가라서 파리에 70번 갔다 그래봐. 난리 날 거 아니야? 근데 이호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이 북경을 70번 갔어. 70번. 내가 물어볼게요. 왜 갔을까? 뭘 안 해? 다시, 왜 갔을까? 어디다 돈 주려고? 봐요, 이 수표가 지금 이게 아직도 뉴욕에서 잡혀 있어요, 이 돈이. 이거 빨리 우리가 재수사해서 찾아와야 돼. 김대중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았죠? 김대중은요 사실요 자기 힘으로 대통령 된 것도 아니야. 절대로 김대중은 자기 힘으로 대통령 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꼬셨냐 하면은 멍청한 멍청도 출신 김종필을 꼬셨어. 그래서 김종필을 총리시켜준다고 해가지고 김종필이가 넘어간 거야. 그래서 멍청도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합쳐가지고 왜? 이 인구 비율로 봐서 전라도는요 총동원해도 절대로 대통령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가 협력하지 않으면 대통령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세상에 박정희의 분신이라고 하는 박태준, 포항제철의 신하 대단하잖아요. 박태준은요 마지막 죽을 때 돈이 없어서 자기 딸 집에서 마지막 살다가 운명을 했는데, 나중에 박태준이가 죽고 나니까요 자기 딸네 집에서 얹혀서 살았기 때문에 돈 한 푼도 없어요. 박태준은요 대한민국을 가지려면 대한민국 절반이라도 가질 수 있었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나라를 사랑했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옛날 사람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정치가들이. 옛날 사람들은요 좌파를 하든 우파하든 그래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다고. 요즘 젊은 놈들 정치인들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누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판을 싹 바꿔야 되는 거야. 싹 바꿔야 되는 거야. 현재 국회의원 한 놈들은 다 내쫓아버려야 되고 전부 자유통일당으로 싹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재판에서도 이 수표가 당신의 이름으로 발행된 거 맞냐? 그러니까 김대중 아들이 맞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국민의 폭동이 일어나야지. 광주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야지. 전 국민의 저항운동이 일어나야 될 텐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점령됐다는 뜻입니다. 이 김대중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낮은 단계 연방제야. 자, 김학성 교수님 나오세요. 낮은 단계 연방제. 자, 낮은 단계 연방제와 고려 연방제가 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와 고려 연방제의 차이는 뭐냐면은 고려 연방제는 이거야. 비슷한 말 같아도 전혀 달라요. 북한이 주장하는 거야. 고려 연방제, 남북한을 연방으로 하되, 연방으로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연방으로 돼 있잖아. 50개 연방이에요, 미국은. 근데 연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될 조건의 1번이 뭐냐? 체제가 같아야 돼, 체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나라가, 미국은 50개 나라야. 50개 나라가 연방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거기는 체제가 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50개 주마다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연방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종교요, 종교. 미국은 50개 주가 다 기독교로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북한은 체제가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종교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지. 그럼 연방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뭐냐? 일단 고려연방제를 이루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뭐냐? 한국에 있는 보안법을 없애라는 거야. 보안법. 보안법 없애면 돼요? 돼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거야. 요것이 고려연방제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두 개의 나라, 북한 나라, 남한 나라 두 개를 연방으로 하되 주한미군 철수하고 보안법 철폐하면 연방제 하자. 이게 고려연방제야. 그런데 김대중이가 뭐라고 제안했느냐?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자가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연방을 하자. 그러면 주한미군 그대로 두고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한다고 해도 몇 년 안 가서 보안법은 폐지가 돼야 안 돼. 이미 보안법은 없어졌어. 내가 이제 헌법학자 1호한테 내가 물어볼 거야. 보세요. 주한미군요? 아이고, 연방제 돼봐요. 바로 철수입니다. 바로 철수. 그래서 가서 서명한 것이 뭐냐? 낮은 단계 연방제야. 낮은 단계 연방제. 주한미군 있어도 괜찮아. 보안법 있어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서명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됐는데, 자, 헌법학자 1호죠. 헌법학자 1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시는 헌법학자 1호인데, 지금 김대중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 아까 내가 고려연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설명했는데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아니, 목사님 가장 정확하게. 맞아요? 저 틀릴까봐 걱정했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나한테요, 법학박사 자격증 주세요, 빨리. 나한테 법학박사 자격증 주세요. 그러면, 그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제 하는데, 보안법 그대로 두고, 주한미군 철수 그만두고 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안법이 사실 실효적으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이제 존재는 하지만 이제 실효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뭐라 그래요? 주한미군 철수, 이게 제1 정책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쓴 자서전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제목 자체도 문제가 있어. 혁명을 하려면 정광훈이가 해야지. 빨갱이들이 혁명하면 돼, 안 돼? 이게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이재명의 자서전입니다. 이 자서전 내용을 우선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조금 그 전에요. 그럼 고려 연방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먼저 고려 연방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높은 단계 연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낮은 단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려 연방제는 김일성이가 주한 것이고 낮은 단계는 김정일이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려 연방제는 남북한이 연방을 구성하려면 선결 조건이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미군 철수를 철수를 시켜야만 연방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한 게 고려 연방제 또는 높은 단계 연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입장을 좀 양보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만든 것입니다. 제안한 것입니다. 그 낮은 단계 연방제는 일단 연방을 하자. 그러나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을 유지한 채로 연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방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이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정일과 김대중 또 노무현이 가서 합의를 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대 대통령이 가서 연방제를 6.15 선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뒤에 또 추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문재인은 가서 대못을 박아버렸는데 네.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에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우리 헌법은 분명히 헌법 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 우선의 통일이 아니고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일 것을 헌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틀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의 연방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을 위반한 이놈은 형량이 얼마나 줘야 돼요? 이제 헌법 이 위반만 가지고 사실상은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형법에 의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뭐 USB 중고뿐만 아니라 합치게 되면 적과 공모해서 대한민국을 항적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여적죄 또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형량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미 두 사람은 죽었어. 네네. 뭐 예. 죽은 놈을 다시 또 꺼내가지고 재판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 노무현하고 김대중은 죽었단 말이야. 네네. 그 살아있는 놈이 딱 한 놈이거든. 한 놈이 누구예요? 한 놈인데 죽일 놈은 두 놈이에요. 아, 두 놈이요? 이재명하고 문재인이 죽일 아, 놈은 그렇지. 아닙니다. 예. 이재명은 더 무섭지. 그러면 이재명 이걸 왜 처단해야 되는지 이재명이 아침에 당무회의 할 때 한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욕하면 안 돼. 폄훼하면 안 돼. 헐뜯으면 안 돼. 이 사람에 대해서 흉보면 안 돼. 여러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전라도요, 물어볼게.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김일성에 대해서 흉보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요, 국가 여적죄, 이적죄에 뛰어넘어서, 그래서 이런 죄를 지는 사람 국가 반역죄란 말이야. 이런 죄는 형량이 하나밖에 없다며. 예. 뭐예요? 사형밖에 없죠. 사형밖에 없어. 전라도요, 일어나라. 더 이상 이제는 전라도가 김대중의 악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속지 말아야 되는 거야. 문재인의 악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거만 했다 그러면 여기는 90% 이상 때려버려. 이번에는요, 선거를 했다 그러면 자유통일당으로 90% 때려버려야 돼. 목사님, 저기 화면 좀 띄워주시죠. 네. 이재명의 화면. 이재명 하면. 예,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 정념군이 합작해서 만든 나라다. 이게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혁명하라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들어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친일 세력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 세력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친일 세력하고 미 점령군이 합작해서 세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또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간인 것인데 저런 이야기를 지금 대한민국 하에서 책을 통해서 떠들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재명이 되는 것이고 어제도 자기의 대한민국 이번에 4월 10일 선거제를 하기 위해서 광주에 와가지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가 비례대표가 어떻게 뽑힐지 국민들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가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인데 첫째로 저 인간 하나를 위해서 만드는 선거제도가 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지금 준 연동형 선거 비례대표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갖다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인데요. 어제 광주에 와서 첫발을 하면서 저런 짓을 했는데 아니요.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더 목사님. 해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세상에 조선일보까지도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재명의 말이 뭐냐면 국회의원 출마를
지역구에도 할 수 있고 비례대표도 할 수 있어서 지역구에 떨어지면 비례대표에 당선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면 돼야 안 돼? 아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제 원래 비례대표도 출마할 수 있고 지역구에도 출마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서 자기도 또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새끼 정신병 아닙니까 이거? 아니 원래 정신병자인데 원래는 지역구에서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구제해주겠다는 것은 원래 이론상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구도를 보면 광주에는 국민의힘이 나와도 떨어진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나와 또는 반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험지 출마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답의 표시로서 지역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 수 표를 얻게 되면 비례대표로 구제를 해주겠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100%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럼 어제 이재명이가 떠든 내용 중에서는 그 내용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양구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로도 될 수 있도록 이중장치를 또 마련하는 것인데 이건 뭐 이재명 같은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자, 내가 잘난 척 할 테니까 들어봐요.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 맞아 안 맞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간첩이야. 선지자 맞아 안 맞아? 이 비례대표 연동제는요, 내가 국회에 가서 박이태 국회의장 할 때에 사진 한번 띄워줘봐. 국회의원들 300명을 다 모아놓고 선관위 직원이 앞에 딱 있는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비례대표 연방제에 대하여, 연동제에 대하여 제가 제일 먼저 프린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국회의원들 나눠주면서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렇게 하자. 이것이 내가 제일 먼저 제안한 거야. 자, 이런 식이야. 보세요. 광주에 국회의원이 몇 개 지역이지? 광주에? 8개죠? 8개인데 광주에서 국회의원이 출마했는데 다 떨어졌어. 어느 쪽이? 우파가 다 떨어졌어. 좌파가 100% 다 됐어. 그때에 비례대표제를 광역별로 신청을 해서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거기에 정당 투표에서 그 지역에서 1등하는 떨어진 사람, 그것도 좌파 쪽에 우파 쪽에 떨어진 사람이 이 비례대표로 구제해야 된다. 이 법안을 사진 없냐? 사진? 내가 국회에 가서 300명 국회의원을 놓고 1시간 동안 내가 연설한 거야. 이래야 전라도에서도 그때 한나라당이야. 한나라당이 3분의 1이 국회의원 될 수 있고, 경상도에서도 민주당이 3분의 1이 될 수 있다. 이래야 나라가 균형이 있어서 된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 제안을 천재인 정가운 선지자가 제일 먼저 가서 한 거란 말이야, 한 거. 제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확인한 바는 없는데 목사님 훌륭한 안을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 안들은 다 학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학계 없어. 내가 가서 국회 가서 제일 먼저 했을 때 선관위가요 나한테 와서 기발한 제도라 그랬어. 선관위 직원들이 3명이 나와서 이거야말로 정말 나라를 살리는 제도라 그래서 선관위가요 그걸 지지를 했다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안 하는 거야.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 지금은 왜 안 되냐 하면은 이재명이 저놈이 지역구에 떨어져도 지가 비례대표로 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막아내야 돼. 이거는 이재명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야.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원래 강의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목숨 시간이 걸려서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요 국회의원의 특권은 좀 잠깐 하고 가려고 그렇죠. 그랬어요. 예. 차별금지법은 진주 가서 하고. 네네네. 진주 가서. 예. 요거 그럼 하시죠. 예, 제가 요거 모래시계 놓고 하겠습니다. 예. 예, 국회의원의 특혜와 특권인데요. 다음이요. 대한민국의 이 국회의원들을 얼마큼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면책 특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데 불체포는 우리나라는 필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다 불체포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유가 계신 분들은요, 독일은 얼마큼 불체포를 강하게 보장하느냐, 우리나라는 회기 중에만 체포되지 않지만 독일은 4년 전체 체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진국에서는 이 불체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잘못 운영되기 때문에 불체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대한민국의 보좌진이 1인당 9 아닙니까? 이걸 3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는 것인데 근거는 일본의 보좌진이 3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은요,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며. 그렇다면, 예, 그럼요. 예? 덴마크, 스웨덴, 노예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9명이나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국회의원은 꼭 수행비서가 하나 있어요. 문 열어주는 놈이 하나 있고, 기사도 있는데, 지 손은 문을 못 엽니까? 이 보좌진 9명을 대주느라고 그 자체만 예산이 1년에 5억이 듭니다. 다음이요. 자. 근데 인간들이 또 공짜를 엄청 많이 합니다. KTX 특실 공짜,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다 공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원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 가족까지도 공짜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는 귀빈 주차장도 다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국회의원 해야 돼. 안 되겠어. 이거 도저히 말이야. 그런데 KTX 특실을 무료로 하는 것은 이게 위법이거든요. 다음이요. 한때는 이 국회의원은요, 국유의 철도에 대해서는 무료로 탈 수 있다라고 국회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요, 국유가 없습니다. 철도 공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없는데 폐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도 KTX 특실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 잘못이요. 참 정말. 다음이요.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대한민국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국무총리나 장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은 대부분 그걸 편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 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장관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미국은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누굴 바라봅니까? 청와대나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선쯤 하면 장관 한번 해보면 그 장관은 자기의 이력만 추가되는 것이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월급 2배 타잖아. 2배는 아니고 목사님. 장관에서도 월급 타고 국회의원에서도 월급 2번은 안 타고요. 한 번 하고 좀 더 타요, 목사님. 더 타지만 우리가 이 박정희 대통령 3공화국 때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헌법이 돼 있었어요. 아하. 3공화국 때는요. 미국의 대통령제를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아하. 그 다음에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헤헤. 제가 교수였을 때 아무리 저 얘기를 해도 교수 얘기를 안 듣죠. 진인한테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석 하면요, 반드시 저거 갖다가 겸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꼭 먹고 알 먹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놈들이 절대로 저거 찬성 안 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간단한 돈 얘기를 하면요, 이 인간들이 1억 7천을 받아요, 봉급을요.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많이 받는데 일본이 1등, 이탈리아가 2등, 우리가 3등입니다. 성과 면에서는 뒤에서 둘째입니다. 한국보다 3배나 잘 사는 10만 달러 노르웨이보다 우리가 많습니다. 5만 달러, 6만 달러인 덴마크보다 우리가 액수가 많고 5만 달러인 스웨덴보다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봉급을 더 받는다 이겠습니다. 열받는 것은 봉급만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요. 이거 말고도 기타 1억 276만 원을 별도로 줍니다. 출장비, 입법비 뭐 등등 해가지고 거의 뭐 문자 발송비가 700만 원이 있는데 문자 메시지 한 통 발송하지 않아도 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봉급 1억 7천에다가 기타 수행비 1억 2천을 주고 기타 그 다음에 보좌진 5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명당 1년에 들어간 예산이 7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씩 받는데 이 사람들이 대선이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거나 총선이 있을 때에는요 1억 5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통상 이놈들이 보니까 후원금을 3억 받습니다. 이야.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커요. 와. 선거에 쓰느냐? 안 씁니다. 선거비용은 지금 지네들이 법을 다 고치고 있기 때문에 선거비용은 100% 나라에서 돈을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돈은 자기 저 마누라 생활비를 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이요. 상임위원장 되면요, 1년, 한 달에 1,000만 원 판공비를 주는데, 그냥 줍니다. 그냥 통째로 1,000만 원을 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돈을 썼으면 영수증을 갖다 주고 돈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되질 않고 무조건 1,000만 원을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상임위원장 하려고 난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출판 기점에 잘 아시잖아요. 이게 돈 걷는 행사지 이게 책 출판하는 행사입니까? 내는 돈에 한도도 없고 영수증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노웅래가 하는 말이 장롱에서 3억이란 돈이 나오니까 이 돈이 뭐냐? 그러니까 출판 기점에다 쓰다 남은 돈이라고 한단 말이죠. 맞죠. 이거는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인데 정치 자금을 우회해서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것도 책값 이상 내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책값 이상 내는 것을 금지하면요 출판 기념에 하는 놈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저런 식으로 거짓을 하기 때문에 출판 기념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이요. 축의금, 부의금 얼마 주고받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로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축의금과 부의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이요. 제일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는요 이미 200억을 받았을 겁니다. 선거에 쓰라고 200억을 줘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선거 기간에 선거를 쓴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세서는 다시 또 국가에 청구합니다. 그럼 국가가 돈을 다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목사님? 그냥 선거에 쓰라고 200억을 주면 그 돈으로 선거를 쓴 다음에 지출 명세서를 나라에 내면 그만인데 200원, 200대로 다 인마이 포켓하고 선거에 들어간 돈을 별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라에 다시 청구하면 그 돈을 준다는 말이죠. 명백하게 뭡니까? 이중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놈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헌법재판소에 이걸 다퉜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신이 없어가지고 니네는 다툴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줍니까? 경상보조금도 주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물에 빠지면 우리 목사님하고 정청래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합니까? 목사님부터 구하는 게 예상 맞는데 사람들은 정청래부터 끄집어내요.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물이 덜 더러워지라고 정청래부터 끄집어내는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자유통일당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1,000만 서명 200석을 해서 정말 우리가 옳지 않은 거 200억을 받고 선거 명세서를 다시 청구하면 돈을 다시 주는 이 시스템이 이게 옳은 것이냐 뜻이에요. 이거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통일당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당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거짓되지 않은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예. 지금 조금 전에 강의하신 것은 다 무효야. 왜냐하면 예. 이제 우리가 자유통일당에 들어가서 최소한 51석 해서 우리도 이걸 한번 누려보고 그 다음에 사전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무효.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실컷 한번 KT에서 공짜로 타보고 실컷 해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이거 원고 있잖아요. 여기 나왔네. 보세요. 이거 보세요. 국회 도서관에서 내가 강의했잖아. 이거 봐요. 사진 보라고. 2011년에 하셨네요, 목사님. 그렇죠. 아니 내가 천재라니까 천재라니까. 아멘. 내가 선지자 맞잖아.
나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하여 벌써 2012년도에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내가 직접 강의를 했다고. 박이태 의장이 국회의장 할 때에. 왜 나를 욕하냐고. 왜 나를 욕해. 왜.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이거 하나만 봐도 몰라. 이 사진 하나만 봐도 내가 선지자 맞아 안 맞아? 근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나. 예. 아까 그 원고 쓴 거요. 네. 여기 강의하신 거. 예. 교수님이 만들었어요. 조교를 옛날 조교 시켜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 정년한 다음에는요, 네. 손발이 잘려서 다 제거합니다, 목사님. 직접? 예. 대단하시네. 목사님 대단한 게 아니라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 PPT를 늘 제가 새 것으로 준비하는데, 제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대단하시네. 예컨대 엊그제 오산에서 집회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오산에서 그거 보면 오산에 역에 내리면요, 우리 이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마을에 헌신하는 교인이건 누군건 와가지고 애국 성도들이 와서 새벽부터 나와서 안내를 하십니다. 맞아.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피로 먹여서 키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렇겠죠. 여기도 1시간 반 차 타고 온 사람. 목사님이 피로 먹여서 키운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컨대 1000명을 하고 2000명을 하고 그런 수고를 많이 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꾸준히 일을 마다않고 하시는데 제가 예컨대 1시간 2시간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결코 이것은 큰 봉사 헌신도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또 겸손해지셔서 난리야. 박수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내가 25년 동안 김중곤 목사님한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정말 피를 받습니다. 내 인생 피를 받습니다. 하루는 김중곤 목사님이 장경동하고 나하고 오라 그래. 엠바사드 호텔로 갔어요. 갔더니 대짜고짜 조영기 목사님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 정강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에 조직력이 있고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에 키워낸 목사님 사모님들만 98,000명이에요. 그것도 원타임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꼼짝 안 하고 강의를 들은 사람이 98,000명이에요. 조직력이 있고 장경동 목사는 동치민과 뭐를 나가가지고 인기가 있으니까 둘이 젊은 목사가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야. 나는 그때요 목사가 정치 쪽에 관여하면 이단인 줄 알았어요. 이단. 그러니까 내가 장경동보다가 나이가 한 살이 많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짝 대들었어. 어르신들 이거는 나쁜 짓이잖아요. 그랬더니 김정원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김정원 목사님은요 대화할 때도 들릴 때마다 나적나적하게 하고 말을 해도 문학적인 음률을 타고 해요. 말을. 그런데 이게 왜 나쁜 일이야?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하이 난리를 치니까 그 이상 대답도 못하고 스시만 2개 주워 먹고 나왔어. 주차장에 와서 장경동 보고 그랬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이 나는 안 한다 그래. 저 어른들이 치매가 온 것 같다 그래. 치매가. 그래서 나는 집도 대전이니까 형님이 혼자 열심히 하면 뒤에서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준다는 것은 다 뻥이요. 다 뻥이요. 기도해 준다는 거 필요 없어.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도 목사님들 중에요 나한테 전화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기도는 개뿔 기도해. 이거 참 다 뻥이요. 이래가지고 장경동은 안 한다고 나자빠졌어. 나는 이제 우리 교회를 가서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대한민국이 살게 되었는지. 이거는 나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김중곤, 조용기 때문에 사는 거야. 나라가. 교회 가서 당회를 소집했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 15명인가 소집했어. 최고의 어른인
조영기, 김중곤이가 기독당을 만들어서 넣으라 하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눈가리를 보니까 전혀 아닌 거야. 그래서 집에 가 5분 내로 당회를 마쳐서 다 쫓아내. 그리고 이틀 후엔가 내가 이불 같이 덮는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 권사님, 어제 장로님들이 날 만나고 가서 집에 가서 뭐라 그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그러더래. 이게 되겠습니까? 이 기독당의 시장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밤잠을 한잠도 못 자고, 전라남북도에 있는 목사들아, 제발 내가 하는 이 말을 꼭 들으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니까. 당신들 이 말을 안 들으면 목사 사표 내라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란 말이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라고. 그래서 밤잠을 한 잠도 못 자고 새벽 4시 40분이야. 시계를 보니까 꼬박 밤을 새고, 그때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그때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내린 그 결단이 오늘 오신 여러분 플러스 이 전라남북도의 기독교인들 다, 목사 장로들이 다 나와 같은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의 내용은 이거야. 조영기, 김중곤, 이분들은 나이 차이가 형님 뻘이 아니고 부모님 뻘인데, 나이 차이가 부모님 뻘이야. 부모님 뻘인데 부모님 같은 연세 되신 어르신들이 설마 아들 같은 장경동, 정강훈한테 해코지를 하겠나? 안 될 일을 시키겠나? 우리를 망치려고 이걸 시키겠나? 이 생각을 4시 40분에 하게 된 거야.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눈에서 눈물이 핑 돌면서 좋다. 우리 교회 다 깨지고 내 부흥의 줄 다 막히고 내가 아는 청교도 영성훈련도 다 문 닫고 전체가 다 인생이 망할지라도 내가 어른들이 시키는 일을 한번 해보리라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여러분의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라도에 있는 목사 장로들이여 잘 들으란 말이야.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다시 할게요. 김중곤, 조영기, 이 사람은 형님 뻘이 아니고 부모님 뻘이야. 부모님 같은 사람이 아들 같은 나한테 해코지 하겠냐 이거야. 나쁜 짓을 시키겠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그 김중곤, 조영기한테 받은 그 이론, 사상, 이념, 이것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대답이 시원찮아 이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전라도 모든 목사들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조영기, 김중곤의 말을 나는 전달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요즘 목사 장로들이 더럽게 말 안 들어, 더럽게 말 안 들어. 이게 내 말인 줄 알고.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한테 내가 2년을 불려 다니면서 2년 일주일에 하루씩이야.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되면 전화가 와요. 나적하게 와요. 일어나셨는가? 이렇게 전화 와요. 그러면 나는 잠자다가 전화 받는 것을 속이려고 일부러 전화벨이 울려도 막 목소리를 아함 막 해가지고 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잠도 안 주무시는가? 그러면 언제 잠잘 시간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오늘 시간 있으면 저한테 한번 왔다 갈 수 없는가? 이래서 불려서 일주일에 하루씩을 2년을 배웠어. 2년을 김중곤한테. 김중곤은요, 여러분
잘 들어요. 오늘날 목사 장로들하고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세대 앞서간, 내가 예언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김중곤, 조용기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타날 가능성 전혀 없어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김중곤 목사님이 이미 벌써 나를 양육할 때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세요. 자,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을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윤리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쏠 겁니다. 그리고 외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김중곤 목사님의 태어난 고향이 어디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섬 하이도 있죠. 그 바로 옆에 지도요, 지도란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같은 그 신안 섬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김대중과 이 김중곤이 어떻게 이렇게 사상이 극과 극일까?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은 6.25 때 같은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묶어놓고 부인을 때려 죽였어요. 부모님도 죽였어요. 이걸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을 해서 김중곤은요, 만주 봉천신학 가서 이 대한민국의 이념사를 잘 아는 것을 내가 2년을 배운 거예요. 2년. 김중곤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어요. 이미 대한민국은 망했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면담 신청을 했는데, 면담 신청을 해서 각하 안 될 줄 아는데 면담 신청을 했더니 면담이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목사님 왜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다 주사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라는 끝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정치해봤자 앞으로 10년도 못하는데, 이거는 젊은 애들이 다 북한에 서서 주사파를 공부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CCC를 미국 가서 배워왔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에게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CCC를 배워왔으니 나한테 회관을 지을 땅을 주세요. 반환대 있나요? 러시아 대사관을 주세요. 그래서 비서실장을 부르더니 목사님이 달라고 하는 땅 다 줘.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나요? 저를 빨리 불러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세요. 정광훈이가 달라는 걸 다 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CCC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하영조, 이 사람들이 다 주사파 하던 사람이야. 이동, 그 다음에 또 옥한음, 한국의 초대형교를 만든 이 사람들이 전부 대학 다닐 때 주사파였어. 김중곤한테 걸려서 다 전향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은 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김중곤이요. 그 외에도 김중곤 얘기를 하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자리에서 나 혼자 계속해야 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어서 강화문 운동을 한 것도 조영기, 김중곤의 지시 때문에 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도요 조금요 교만기가 들면요 다 내가 했다고 하고 싶지.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조영기, 김중곤이가 시켜서 한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강화문 운동 안 했으면 오늘날 정부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 물어볼게. 목포지만은 거리가 제일 먼 지역이요. 강화문 운동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세상에 이게 희망이요. 이게 희망이요. 주먹 다 치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작. 다시 앞뒤로 해봐.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어. 시작. 그때는 강화문운동 할 때는 4년 할 때는 내가 차량도 안 대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출발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맞죠? 그 다음에 일단 돈 5만 원 챙겨 넣어야지. 매주마다. 왜? 버스 타는 비 돈 내야 되고 점심값 내야 되고 또 강화문에서 조나단이가 소리 지르잖아. 헌금하라고. 헌금해! 헌금해! 소리 지르잖아. 또 조나단한테 10,000원 뺏기고. 이래서 우리는 5년 동안에 4년 동안에 일주일에 5만 원씩을 내가면서 특별히 이쪽 지역 목포, 순천, 저기 경상남도 저쪽 지역 순천, 여수 이 지역 성도들이 5만 원씩 매주마다 내가면서 강화문 운동에 참여해서 강화문 운동한 영상을 다시 보여줄게. 들어보세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려낸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어 없어? 끝났어요.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나라가. 한번 강화문 운동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자, 시간 관계상 시체 사진 보여줘. 시체 사진. 자, 보세요. 영하 15도야. 영하 15도. 자,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투쟁할 때 이때 날씨가 영하 15도였어. 그 전날 진눈깨비가 와서 밑바닥은 다 얼음이요. 거기다가 스트로브 한 장 깔고 그 위에 모포 한 장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투쟁한 거야. 이래서 대한민국을 살려낸 거야. 이래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운동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김중곤, 조영기가 시켜서 했다니까요. 이만큼 이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5년 연장됐는데 대한민국은 어차피 망해요. 대한민국은 어차피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가요. 연방제로 간다니까. 왜? 3개 대통령이 가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걸 누가 막아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혁명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날짜를 3월 1일로 잡았어요. 3월 1일. 알았어요? 3월 1일 때 그때 나는 돈이 없어서 차량 못 대줘. 옛날에 처음 한 때처럼 5만 원 챙겨 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1절 대회에 꼭
꼭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에 혁명이 마지막이야. 사느냐 죽냐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어서 자유마을, 장인을 목사님이 총재인데 자유마을 카드를 아예 1000만 장을 배부를 하고 있어요. 1000만 장의 자유마을 카드를 가진 사람만 1000만 명이 1000만 명. 자유마을 카드 이미 먼저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오, 또 목포인데도 많네. 세상에 감사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너무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날라 그런다. 못 받은 사람은 빨리 자유마을 카드를 내놓으라고 실행위원장한테 내놓으라고 하시고, 요 카드를 가지고 6개를 동의하면요, 자 3.1절 날 1000만 명이 우리가 국민혁명으로 맞짱 뜨면, 나는요 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 받기, 핸드폰 갖다 버려버리겠어. 하루에 수천 통화 전부 다 자기 견해로 말을 해. 뭐냐면, 정강훈 헛된 지랄 떨지 말고 부정선거나 막아.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야,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만 막아.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빨리 전화해서 부정선거 막으라고 전화해. 이렇게 수천 통이 와요. 그러면 대통령이 힘이 있으면요 왜 못하겠어. 대통령 힘 없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으면 자기 친장모가 구속되겠어요? 생각해봐. 김건희 여사님 친엄마 윤석열 대통령의 친장모님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 대통령이 힘이 있으면 구속되겠어요? 대통령은 힘 없어요. 대통령이 힘이 있으려면 밑에 받치는 세력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 날 1000만 명 자유 카드를 가진, 자유마을 카드를 가진 1000만 명, 번호 순서가 1000만 번째까지, 내가 1000만 번째, 내가 1000만 번째. 예? 장경동이가 9999번째요. 장학일이가 9998번째요. 1000만 명을 조직을 3.1절 전까지 완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속도가 하도 느려서 이걸 실행하는 우리 전한나 내 딸 걔한테, 야, 카드 단체로 기계로 자동으로 찍는 거 따르르 찍는 걸로 1000만 장을 찍어 가지고 자유마을 대표들한테 강제로 딱 맡겨서 여기다 그 다음에 뒤에다 이름을 써놓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을 조직이 하느냐 못하느냐, 이러면 200석 당선돼 대한민국의 혁명이 일어나.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 이거야.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실래요? 부부간에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줄 수 있다 이거야. 한번 해보실래요? 1000만 조직 한번 반드시 하겠다. 두 손 들고 만세. 끝난 거야.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사람 때문이야.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편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발악 떨어도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이제 국가가 뭔지를 알아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정치를 해보니까, 자 들어봐요. 영상 들어보라고.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1년 동안 정치를 해봤더니 그때 광화문이 우리를 대통령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 어떻게 됐긴 뭘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거야. 그 다음에 장춘체육관에서 연설한 거 들어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모르면요 우리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는 미국으로 이민 가고, 내가 캐나다에 땅을 사서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들 다 데리고 가려고 구성을 다 해놨어요. 어차피 나라 망하니까 여러분이 있으면 다 숨겨나간단 말이야.
캐나다로 데려가려고 경상북도만한 땅을 살라고 지금 내가 캐나다에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들어보세요. 자, 윤석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는 예수는 나의 뭐요? 그건 성경의 찬송가 예배할 때 부르는 것이고, 윤석열은 우리의 힘이요. 윤석열이가 이렇게 연설 안 하면요, 우리는 애국운동 할 필요도 없어. 왜?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야당, 여당 다 합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당, 심지어 한동훈까지도 윤석열의 이 연설을 해독을 못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한동훈까지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별 3개 황윤선 장모님 빨리 나오셔서 짧게 요거 해석해 주셔야 돼. 보세요. 왜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연설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유엔사를 해체하며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누가? 문재인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엔사를 해체하라 그래요. 자, 물어보겠어요. 유엔군 사령부 총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한 30명 되는. 30명. 30명이야 있으나 많아지. 그거 나가든지 말든지 뭐 30명이 뭐 전쟁을 해요? 뭐 해요?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유엔사 해체를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하고 문재인에 대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하고 뒤에서 뭐서 계약을 맺은 거나 짜거나 내가 구속 안 하겠다 절대 한 적 없어요. 내가 확인 다 했어요. 지금도 윤석열은요, 문재인을 바로 구속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재인 구속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제목이 뭐냐? 유엔사를 노래 부르고 다녔다. 해체를. 유엔군 사령부 30명인데 그거 해체돼도 괜찮잖아요. 유엔사 해체는 네. 북한이 네.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안 하고 그 이유가 유엔사를 해체하면은 다시 북한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6.25 같은 그런 남침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선언 예. 노래 부르고 다녔다. 예. 지금은 휴전협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휴전협정과 종전선언은 뭔 차이가 있어요? 휴전협정은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잠깐 쉬자는 것입니다. 주로 지는 쪽에서 시간을 벌고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이것을 종전선언, 이제 전쟁은 끝났다는 선언을 하고 종전협정을 맺자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전라도에 있는 분들 잘 들어야 돼요. 자, 지금은 휴전협정이야. 휴전협정은 뭐냐? 전쟁하다가 쉬었다 다시 하자야. 근데 이걸 끝내자는 거야. 종전협정으로. 평화협정으로 끝내. 전쟁을, 6.25 전쟁을 끝내자는 거야.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니, 전쟁을 끝내자는데 6.25 전쟁을 지금 휴전이 돼 있으니까 휴전은 쉬다가 다시 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끝내자고 문재인이가 전 세계 다니면서 계속 떠들고 다녔는데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야? 전쟁을 끝내자는데 6.25 전쟁이 이제 마무리 짓고 끝내자는데 그게 왜 나쁜 거야? 왜 나쁜 건지를 설명해 주세요. 예. 정말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하려는 사람들은 평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예. 이 전쟁은 어떤 선언이나 협정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아무리 좋은 평화 협정, 평화 선언을 하고도 전쟁을 막은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유엔사 해체,
또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를 유지하자. 이것은 북한이 또는 북한 이외에도 공산주의 집단이 계속 주장했던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미군은 물러가라. 왜? 북한도 중국군 다 나갔고 러시아군 다 나갔으니 왜 미군만 있냐 이거지. 6.25 때 온 이거 결국 미군 쫓아내. 그러면 여러분 미군이 나가면 돼 안 돼? 미군이 나가면요 국방 문제가 아니에요. 1호가 뭐냐? 경제예요. 경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의 80%는요 외국의 자본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주식을 사고 우리나라의 돈은 20%밖에 안 돼. 그러면 평택에는 주한미군이 나가면 투자자 달러가 나가 안 나가? 나간다.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말만 비슷하게 나와도 이 주식은요 바로 싹 빠져버리면요 대한민국은 IMF가 오는 게 아니에요. IMZ가 와버려. IMZ가. 그런데도 문재인 이 새끼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주한미군 철수하자. 이재명이 지금 하는 거 봐요. 에? 이재명이 다시 들어봐. 이재명이 주한미군 철수 들어보라고. 들어봐.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에 갈등이 있어. 제가 그래서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자, 미군 철수가 바로 이재명의 신앙이야, 신앙.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어? 일단은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폭망해버리는 거야. 이런 놈을 우리는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다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세요. 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예, 베트남 당연히. 그런데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필리핀이 그때 양키 고호홈 하면서 신추경이라는 친구가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 나가겠다. 필리핀은 미국 해군과 공군만 있었습니다. 나가고 나니까 1960년대 70년대까지 아시아의 젊은 용이라고 하던 필리핀에 미군이 철수하고 나니까 모든 투자자들 외국 기업들 다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필리핀뿐만이 아닙니다. 미군들이 장기적으로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오래 주둔하고 있는 나라, 예,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탈리아, 영국, 지금 전부 세계 탑 10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군이 그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기 때문에 국방비에 들어가는 것을 절약을 해서 경제 성장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이 시민들이, 그때는 시민이었죠. 시민국가니까.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치인을 함부로 뽑으면은 받게 되는 불이익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그 시민들보다 열등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공적인 기관 신뢰도 조사하면은 항상 20-30년 동안 꼴찌가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데 왜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정치했으면은 지금 우리는 세계 탑 6가 아니라 3위 내지 2위까지도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물안 깨구리처럼 전 세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 남미에 핑크 타이라는 말 아시죠? 핑크란 말은 핑크색입니다. 분홍색입니다.
사이드란 말은 한자로는 조석입니다. 밀물, 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10년대부터 그 부강했던 남미 아메리카가 계속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집권하면서 지금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남미의 국민들이 각성을 내서 우파 정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정말 더 나은 국회의원을 뽑아서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기뻐하시는 나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내 손주들까지 후손들까지 맡길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일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호남분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호남분들, 이제는 인식을 벗어나서 이 일에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게 머리에 너무 많이 지식이 들어간 이 장군님이나 김학성 교수님들은요,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해요. 복잡하게 하니까 왜 아는 게 이게 큰 문제야. 아니, 그리스 얘기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스는요, 절반을 공무원으로 임명했어. 절반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절반을 공무원 시켜주면 좋아요? 좋지. 왜? 국민의 절반이 공무원이니까 하도 숫자가 많으니까 오전반하고 오후반으로 나눴어. 그래서 나라 망했어. 망해서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리고 그리스가 다시 살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의 자서전에 보면요, 여러분, 이건 아마 속는 사람 많을 거야. 삼성전자 주식 있지, 30대 재벌, 현대, SK, LG 모든 주식을 국가가 뺏어서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좋지. 에이, 전라도는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아니, 왜 삼성전자 지금 한 개 주가 돈 300만 원도 넘어. 모든 주식을 뺏어서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이거요. 그러면 돼요? 왜 안 돼? 왜 안 돼? 갑자기 여러분이 주식 똑같이 다 나누어 갔는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이재용이가 일을 할까 안 할까? 삼성전자가 되는 것은 밑바닥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너가 사업 구상을 잘하고 오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오너 때문에. 그러면 오너들이 다 일 안 해버리면 30대 재벌이 돼요, 망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이 모든 주식 뺏어서 똑같이 나눠 달라,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제1인자가 누구냐? 이재명이요. 이재명의 자서전에 그렇게 써여 있어요. 모든 주식을 뺏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전라도요, 속지 마. 속지 말으라고요. 속지 말으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세요. 어차피요, 대한민국 망해요. 이거 남북 문제 이런 걸 다 빼고도, 왜? 지금 자길 목사님이 나오실 텐데, 자길 목사님이 지금요, 목숨 걸고 부르짖는 게 뭐냐? 안토니오 그람시. 이것이 전 세계를 먹었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조금 희망이 있어서 생명이 빨딱빨딱 하고 있어. 목사 장로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안토니오 그람시가 도대체 뭘 주장하고 신 막시즘이 뭐며, 한국교회 목사들이 모르니까 물어볼게요. 동성애하면 돼, 안 돼? 왜 동성애하면 안 된다는 설교를 왜 못하는 거야? 전라도에 있는 목사들아, 왜 설교를 못해? 차별금지하면 돼, 안 돼? 왜 설교를 못하냐고? 왜 못해? 그 설교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설교도 당신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쳤어.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혁명을 우리는 3.1절을 해보자 이거야.
이게 하는 우리의 이 혁명은 불란서 68혁명을 뛰어넘어 영국의 산업혁명을 뛰어넘어서 인류 최고의 혁명을 3.1절 날 한번 해보자는 것이야. 1000만 명 카드를 미리 사전에 분양해서 자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장 목사님, 남북한 문제 뭐 이재명 이거 아니더라도 네.